안녕하세요. 관양대학교 병원 정보의학교실의 김종입입니다. 영상을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세션 통계 강의를 마치고 나서 잠시 영상 컨텐츠 제작에 시간이 틈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가지고 대학에 있는 모든 수업들이 모든 대학이 다 사이버 대학화 되었죠. 그래서 강의들을 다 영상으로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상 편집, 영상 강의를 준비에 대한 그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 강의는 이제 본업이 아닌 관계로 많이 줄였었는데요. 그래도 또 구독자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그리고 또 전국에 계신 많은 공부를 지금 연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 많은 격려와 감사 인사 이런 댓글들이 결국 또 저를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빅데이터 인력 양성 워크숍 이런 걸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참여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 지금까지 제가 했던 여러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여러 그런 강의들은 지금까지는 예제 데이터, 아주 작은 샘플 데이터들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실제 지금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의료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직접 적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업에 진행됐던 부분들을 조금 짧게 짧게 편집을 해가지고 두 그룹의 평균도 비교해보고,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했던 세 그룹의 평균도 비교해보고, 아노바도 해보고, 뭐 카이스퀘어도 해보고, 회비기 분석도 해보고, 포화성도 로지스틱 등도 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과 또 하나하나씩 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해볼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준비한 데이터는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데이터예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축한 데이터셋 다들 알고 계시죠?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논문을 썼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인사이트들을 또 발견을 해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3년 주기로인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데이터셋이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또 더 많은 것들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 데이터셋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또 그 결과를 학계에 발표하면서 학계에 있는 여러 동료들과 함께 발맞춰서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 영상을 진행합니다.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자,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할 데이터는 이렇게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데이터고요. CDC, 우리나라의 그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데이터들 중에서 이렇게 공공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고, 이쪽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양한 공공 데이터 포털로 바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이미 시각화를 지원하거든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감염병 포털, 그리고 국민건강요령조사, 우리가 이번에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도 여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접속을 하시면 여러 통계와 관련된 발간물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원시 자료를 직접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니까 공중보건 원시 자료를 활용해서 직접 연구를 진행하면 되겠죠. 여기 들어오셔갖고 원시 자료 다운로드 이쪽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이메일로 신청을 하시면 직접 받으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가 날라옵니다. 근데 그 데이터의 양이 생각보다, 처음 아마 예제 데이터만 보시다가 실제 진짜 리얼 월드 에비던스를 만들기 위한 리얼 월드 데이터, RWD라고 하죠. 리얼 월드 데이터를 처음 접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옆에 우리가 엑셀로 말하면 컬럼이라고 하죠. 이 컬럼의 숫자가 옆으로 막 몇천 개씩 옆으로 나란히 있기 때문에 엑셀 파일에서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그리고 변수들에 대한 이름도 굉장히 낯설어서 컬럼의 이름만 가지고는 어떤 값이, 어떤 결과값이 그 줄에 담겨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원시 자료를 한번 다운 받아가지고 그 과정들을, 그 낯선 과정들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실습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 셋들 중에서요. 자료부터 지침서, 그 국건형 데이터, 이게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우리가 이제 줄여서 국건형 데이터, 질병관리본부, 질본에서 만든 국건형 데이터라고 하고, 그 중에서 제 4기에 해당하는 2007년부터 2009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의 양 또한 적지 않거든요. 먼저 한번 다운로드를, 제가 나눠드린 데이터는 실습용으로 여기서 나눠준 데이터를 다시 한번 더 전처리를 해가지고 양을 더 줄인 거예요. 옆에 수천 개의 테이블을 다 가지고 하시기에는 지금 제가 나눠드리기에도 인터넷 용량이라든지 속도, 그런 부분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큰 파일들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컴퓨터 사양이 조금만 부족해도 RStudi오에서 잘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이블 옆으로 컬럼도 줄이고, 그리고 레코드 수, 그러니까 환자의 사기에 담겨 있는 환자의 수도 제가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랜덤으로 일부만 추려서 더 작은 그러니까 이제 실습 예제와 진짜 원시 데이터 사이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 생각에는 실습 데이터만 가지고 바로 원시 데이터로 넘어가시기에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부담스러우실 텐데, 오늘 제가 나눠드린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늘 실습을 따라 하시면 아마 원시 데이터를 직접 다루시는데 컴퓨터 사양만 따라온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눈높이 수준의 강의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요. 자, 4기는 2007년, 2008년, 2009년의 데이터셋이고, 이거를 여기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읽어보시면, 저는 지금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놨는데요. 이렇게 원시 자료에 대한 이용 지침서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문서로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담겨 있고, 안에 보시면 자료 구조, 그리고 조사 항목, 공통 변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를 설계하시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연구 가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는 어떨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연구 설계를 이 서류를 바탕으로 설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분석은 좀 이따가 보여드릴 코드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설계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 뭐 각각에 대한 변수들, 문항 항목, 변수, 그러니까 이 문항 항목, 알레르기, 비염, 평생 유병 여부에 대한 설문지상에서의 문항 번호는 19-1번이었고, 거기에 대한 이거는 객관식이었던 거죠. 있음 없음이 1과 0으로 되어 있고, 그 1과 0이 변수 DJ8_LT라는 변수에 담겨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문서 하나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문서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연구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두 그룹의 평균 비교, 우리가 예전에 앞 시간에 통계를 시작할 때도 두 그룹의 평균 비교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순서대로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런 뻔한 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국건형 조사에 참여한,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를 대상으로 참여한 남자와 여자의 체중을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세요. 라는, 네, 다소 도발적인 답을 전부 다 알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 수업은 유튜브 강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LMS 수업처럼 무조건 지루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는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높이를 낮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나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야 싶으시면 스킵해서 뒤로 바로 넘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못 따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더 쉽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천천히 다시 들으시면서 따라오시고요. 이해가 쉬우신 분들은 바로바로 뒤로 넘어가서 결과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의 체중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제가 나눠드릴 데이터셋은, 먼저 set working directory, 앞에서 제가 한번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get 워킹 디렉토리를 통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가 어딘지, 저는 맥북에서 작업을 하고
그 OS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뜨고요. 윈도우 상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워킹 디렉토리, 일을 하고 있는 디렉토리의 주소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여 있는 이쪽 창에 열려 있는 곳이 이 주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맞춰놨거든요. 제가 세션으로 셋 워킹 디렉토리를 통해서 파일 페인 로케이션 통해 가지고 여기를 지정을 해 놓은 건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R 스튜디오 R 프로젝트를 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R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작업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도 아직 파일 패스 주소가 낯선 분들에게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쪽에서 탐색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놓고, 위치를 찾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다음에 세션, 여기에 내가 원하는 파일이 있다. 지금 뭐 학생들 시험도 내고 그래가지고 테스트 03 01 02 03 03 05. 네, 혹시 학생들 중에 또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네, 이 안에 있는 값들이 되게 궁금할 텐데요. 궁금해도 보여줄 순 없죠. n04_ky.csv, 이게 이제 오늘 실습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고요. n04는 국가라는 뜻에서의 내셔널의 n, 그리고 국가형 조사 사기에 해당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04, 그리고 언더바 ky는 제가 속해 있는 건양 대학교 병원의 약자 건양이고요. 제가 이제 n04 데이터셋의 일부를 샘플링해서 더 줄였기 때문에 n04 언더바 ky라고 이름을 일단 붙여봤습니다. 먼저 셋 워킹 디렉토리를 통해서 작업할 공간을 구했으면, 네, 이게 다른 것들이 있어가지고 안 되죠. 뭐 이미 저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불러와야죠. read.csv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워킹 디렉토리에 넣어놓은 n04 이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는 t,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이 이제 그거란 얘기죠. 첫 번째 줄이 데이터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줄이 변수의 이름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separated의 SEP 옵션은 콤마, 이 CSV잖아요. CSV는 약자가 콤마 separated value의 약자입니다. CSV. 그러니까 콤마 separated value니까 separation은 콤마를 기준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은 변수의 이름이니까 데이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콤마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불러와서 n04ky라는 변수에 담아주세요 라는 명령어입니다. 네, 문장을 이렇게 제가 독해를 해드렸고요. 먼저 제가 작업해 놓은, 원래는 엑셀 파일로 우리 이제 학생들 실습하려고는 만들어 놓은 건 원래는 이거였어요. 엑셀 파일 용량 얼마 되지도 않고 컴퓨터 사용 저는 좋은 편인데도 이렇게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런 데이터셋들이 담겨 있죠. 네, 이게 이 정도만 돼도 참 리얼월드 데이터의 그 향취가 물씬 풍깁니다. 네, 일단은 뭐 NA 값이라고 해서 비어있는 값들, NA는 0도 아니고 비어있는 값들이죠. 뭔가 설문조사에 그 성의 있게 답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빈 값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변수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수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옆으로 몇천 칸의 컬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엑셀 파일에서도 잘 열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또 같이 나눠드리기에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부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담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파일 밑으로 쭉 내려서 레코드를 보면 약 24,871개, 첫 번째 줄은 제목이니까요. 1개의 데이터 레코드 환자 수가 담겨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빅데이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뉴얼 리뷰,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뭔가의 값을 찾고 뭔가의 결과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손으로 직접 하기에는 이미 불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24,871개의 레코드이지만 24만 개여도 작업하는 과정은 수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엑셀 파일을
물론 RStudi오로 바로 불러드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중에 누구도 엑셀 파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쉼표로 분리된 값, CSV나 아니면 그냥 텍스트, 유니코드 텍스트, .txt 파일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바깥으로 엑스포트, 분출하고 다시 임포트할 때도 텍스트 파일 또는 CSV 파일로 불러드리죠. 저는 CSV 파일을 더 선호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불러드려도 되는데 저는 이미 여기에서 이제 엑셀 파일로부터 작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서 불러오실 수 있고, 저는 이미 만들어 놔서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엑셀 파일을 쓸 땐 4.7메가인 게 3.3메가로 용량이 CSV로 변환해 주는 것만으로도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파일이 4.7기가다 그러면 4.7기가인 파일을 작업하는 것과 3.3기가인 파일을 작업하는 건 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 용량이 커지면 더 차이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CSV 파일로 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CSV 파일을 열어가지고 이거 그냥 클릭하시면 그 엑셀에서 열어가지고 엑셀처럼 보여주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엑셀에서 이게 열려요. 엑셀에서도 CSV 파일을 지원하니까요. 이 넘버에서 열리네요. 저는 맥북이다 보니까 기본 파일 오픈 설정, CSV 파일 여는데 시간 걸리는 거 보세요. 이래가 용량이 이 정도만 돼도 로우와 네, 이렇게 그 CSV 파일도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CSV 파일과 엑셀 파일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이거는 넘버나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 파일 안에는 이런 값들이 담겨 있습니다. 텍스트 편집기를 통해서 읽어보면 자, 이렇게요. 첫 번째 줄에는 그러니까 다 보시면 첫 번째 줄은 다 그 콤마를 중심으로 변수들의 이름들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밑에 값들도 다 그냥 콤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담겨 있는 게 이게 이제 CSV 파일의 진짜 모습입니다. 엄청나죠? 이걸 가지고서 평균을 구한다거나 이걸 직접 수작업을 한다는 건 거의 미친 짓이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불러드린 파일 하나씩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N04KY 44개의 변수에 대한 24,871개의 관측값들이 불러온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 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여기에서도 엑셀처럼 보이지만 이 창은 그냥 미리 보기 창일 뿐이기 때문에 엑셀처럼 편집이 된다거나 하지 않고요. RStudi오에서 보여주는 건 많은 사용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한 번씩은 보고 싶어 하고 작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은 하지만 이 기능은 굉장히 협소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아야 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남자와 여자는 사실은 누가 봐도 어떤 변수가 남자를 의미하고 여자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1이 남자일까요? 2가 남자일까요? 그걸 알려면 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di1 언더바 lt, di1 언더바 yr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면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어렵죠.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국민건강조사 제4기에 대한 이용 지침서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나눠줄 때 같이 받을 수 있는 질본 국건형 데이터셋 코드셋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같이 참조하셔서 보시면 더 쉽게 엑셀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걸 이용하셔서 보시면 더 쉽습니다.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다 떴네요. 자, 보시면 이와 같은 값들이 어떤 크기로 담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부터가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공부 시작입니다. 보시면 각각의 변수, 섹스가 성별을 의미하고 숫자의 값이 담겨 있고 길이는 8이다. 코드셋이 있다. 코드셋이 있다는 얘기는 안에 담긴 값이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지
코드셋에 가서 다시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2007년에 코드셋을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섹스는 1이 남자를 의미하고 2가 여자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 설계를 희망하실 때 여기에서 만약에 허리 둘레라든지 이런 걸 하시고 싶다면 여기에서 찾는 거죠. 허리 둘레 이런 식으로 찾고 찾아지면 여기 허리 둘레 찾아졌네요. 허리 둘레 찾아지면 H 언더바 WC가 라는 변수에 허리 둘레가 담겨 있구나. 이걸 확인하시고 변수의 값은 센티미터 단위구나. 숫자고 8자리고 코드셋이 없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센티미터 단위의 우리가 연속한 변수로 분석을 하면 되겠구나. 코드북을 참조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보다 보면 이제 코드북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코드북이 있는 것들은 다시 뒤로 넘어가서 식이보충제에 대한 유무는 ls 언더바 kind 1이라는 게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에 다시 또 ls 언더바 kind 1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1은 비타민 2는 없네. 또 없을 수 있죠. 그리고 3은 건강기능식품, 4 기타, 8 비해당, 안 먹음, 9 모름, 무응답이라는 이런 코드셋을 확인을 해서 이 각각을 나중에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실 때 사용하셔야 되는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은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둘러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요. 분석하는 지금 남자와 여자의 체중을 비교할 때 여러 방법 중에서 전처리 중에 가장 쉬운 걸 전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두 체중의 분석은 잠깐 쉬었다가 연결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라 덥네요. 지금까지 과연대학교병원 정보의학교실의 김종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